이순신 장군의 1차 출전 이후 조선 수군에게 엄청난 타격을 받은 일본군은 사천의 포구에 함선들을 정박해두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작은 언덕이 많은 사천의 포구에서 조선 수군이 접근해 오기를 기다리며 언덕에 군사를 배치해 조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선들을 정박해두고 방어선을 갖춘 일본군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상황을 지켜보던 조선 수군의 병사가 이순신에게 진격해야 하지 않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때 조류가 썰물의 상태였기 때문에 적들을 유인하려다가 우리가 조류에 휩쓸릴 수 있다고 저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적들을 유인하기 위해 함선들을 다시 후퇴시켜 보지만 이번엔 일본군이 꼼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조류가 썰물에서 밀물로 바뀌며 포구가 좁은 사천포를 이용한 전술을 펼쳐 진격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전술의 핵심에는 거북선이 있었습니다. 사천해전에서 처음 등장하는 거북선은 모든 전투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처음 거북선을 상대하게 된 일본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거북선은 선수의 용머리의 입에서 화포를 쏠 수 있는 구멍이 있었고 나머지 좌우와 후면까지 화포를 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북선의 갑판 위에는 거북이의 등같이 뚜껑을 씌워 칼이나 송곳을 줄지어 꽂아서 갑판 위로 올라 공격을 시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특히 함선을 가까이 대고 갑판으로 뛰어올라 백병전을 펼치는 전술을 주로 사용하던 일본군에겐 여러모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이순신은 이런 거북선을 적진 한가운데로 진격시키며 적들을 교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선두로 나선 거북선의 뒤를 따라 판옥선도 진격했고 거북선과 판옥선이 화포를 빗발치듯 쏘기 시작하니 그 소리는 천지를 울리며 일본군도 차례로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면에서 모두 화포를 쏠 수 있는 거북선은 적의 함선이 접근하면 대형 화포들을 발사하여 적선을 격침시키며 일본군의 근접 전투를 저지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내세워 펼친 전술에 일본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도망가기에 바빴고 언덕 뒤에 숨어 감히 앞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지난 옥포해전보다 더욱 치열했던 사천해전도 끝내 이순신 장군의 조선 수군이 승리했습니다. 이 사천해전의 결과를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조선의 여러 장수들이 적진을 드나들며 외선 전부를 격파하고 불살랐으며 외적에 잡혀있던 우리나라 소녀 한 명을 찾아 구출했고 외놈의 머리 하나를 베어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외적들은 멀리서 바라보며 울부짖고 발을 동동 구르며 대성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의 중심에 거북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거북선에 대한 이야기는 난중일기에도 많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모든 해전에 거북선이 활약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거북선은 일부 특정 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전술적으로 때에 따라 활용하며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천해전에서의 활약상도 거북선의 장점을 이용해 최전방에서 적들을 교란시키고 난 뒤 판옥선도 진격시켜 적들을 섬멸했을 것이라는 추측의 의견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본군의 함선 13척을 모두 격파했고 2천여 명의 일본 군사를 해치웠습니다. 우리 군도 피해가 없던 것은 아니었으며 조총의 사거리를 알고도 선봉에 나서는 이순신 장군의 솔선수범하는 모습도 알 수 있었던 해전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을 거치며 수많은 업적을 남긴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에서도 계속됩니다. 구독해 주실 거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